엽기 이해훈, 윤 탄핵 반대 삭발하면은 공천 줄게. 삭발해.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인물이 이해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이재명이 내란 일으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아니다. 그거 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내란 일으켰어. 자, 저는 오늘도 또 왜 과연 그 이해원을 이렇게 부역을 시킬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그 중에 한 명을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참여를 시켜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탄핵돼야지 마땅해. 그리고 비상계엄은 내란이야.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제 골라서 이 자리에 앉히고 그렇게 눈물에 참여를 하라고 이재명이 지시를 했죠. 지시를 하니까는 그 이혜원이 첫 출근 날 바로 지시에 따라서 내란 세력 어쩌고 했죠. 본인이 그토록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던 사람이. 자, 그런데 또 왜 이 시점일까? 는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여가부 장관이라는 자리도 하나 생겼고, 자, 그러니까는 내일부터 이제 내년이 시작되죠. 내년 시작되면은 연초에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핵심 이슈로 떠오릅니다. 지금 원래 1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로 만들어서 지기현 판사가 혹시 무죄를 줄까봐 재판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여론의 욕평을 맞아서 그렇게 못하고 2심부터 만들기로 하고 1심은 지기현 그 판사가 그대로 선고를 하죠. 2월 중에 선고합니다. 2월 중순에 선고를 하고 1월 그 중순쯤에 구형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게 다른 그 지금 8개 기소돼 있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8개 기소돼 있는데 다른 건 빼고 소위 말하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1심 선고를 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게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국이 완전히 바뀝니다. 2026년 전국이 만에 하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내란이 아니다, 그 선고가 나오면은 뒤집어지죠. 모든 걸 내란 프레임으로 지금 이재명 정권은 다 하고 있으니까. 자, 그 상황에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훈을 내세워서 인사청문회를 이제 할 거니까, 인사청문회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그 직전에 이제 그 1월 뭐 중순이나 말쯤 인사청문회가 있겠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나오는 그 시점에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이혜원이 계속 엎드릴 겁니다.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거 비상계엄은 내란 맞아요. 이재명은 내란을 한 게 아니에요. 비상계엄은 내란이에요.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그 결정적인 법원 판단이 나오는 그 시점에 이혜원이 인사청문회 나가서 막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인사청문회뿐이 아니고 앞으로 몇십 번을 더 그 이재명 지시대로 고개를 숙여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그 속셈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오늘 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물론이고 그전에 몇 번이고 아마 청문회에서는 무릎 꿇고 눈물까지 흘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번에 그 첫 출근길에서 뭐 참여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좌파 진영에서 아니 왜 무릎은 안 꿇어, 이런 말까지 나왔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묘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인사청문회 시점하고 1심 선고하고. 자, 오늘 국민의힘이 오늘도 계속 격앙됐는데 이혜훈의 이 배신에 대해서, 특히 이혜훈이 지난 1월에 자신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지역구에서,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협 소속 시군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 촉구 삭발까지 강요했다는 사실이 지금 알려졌습니다. 입신양명을 위한 태세 전환이다.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느냐. 국민의힘 대변인, 수석 대변인, 박성훈 수석 대변인 논평에서도 오늘 이혜훈은
자신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지역 서울 중성동을에서 전국 최초의 탄핵 반대 삭발 집회를 열었고 기초의원들에게는 마치 충성맹세라도 요구하듯이 삭발을 사실상 강요했다. 삭발까지 동원한 이 극단적 행보의 이면에는 신념이 아니라 타인의 머리카락까지 담보로 삼아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 한 탐욕이었음이 분명하다. 또 갑자기 바꿔버렸으니까. 이재명 정권은 결코 이해운을 동반자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해운의 위선, 가면을 벗기고 모든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 이재명 정권은 결코 이해운을 동반자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 뭐 보좌진 갑질 문제들도 지금 막 그 제보가 쏟아지고 있죠. 문제가 드러나면은 한 방에 자르겠죠. 역시 우파는 어쩔 수 없어. 저거 봐, 저런 갑질도 있고. 갑질은 뭐 민주당 김병기, 보좌관 갑질이 김병기, 강선우만 있는 게 아니야. 저거 봐. 그리고 다른 뭐 비리, 제가 어제 몇 가지 논란이 있었다고 소개해드렸죠. 뭐 금품 수수 같은 거. 그게 뭐 또 드러나고 하면은 단번에 잘라버릴 겁니다. 지명 철회. 그리고 만약에 그 통과를 해서 예산을 주무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이재명이 하는 포퓰리즘 예산 무조건 다 처리해줘야 돼. 만약에 하나라도 처리 안 해주면은 저거 봐, 저 우파 이 어떤 이 국민을 위한 포퓰리즘을 뭐 그런 예산을 지고 안 놔줘. 그래서 또 잘라버릴 겁니다. 완전히 이게 장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쨌든 이 상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왜 오늘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개강이 됐냐면은 과거 여러 가지 행보가 막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겁니다. 단독 기사. 자, 분위기 휩쓸렸다던 이해훈. 안탄 삭발 강요 정언 나왔다. 저 삭발한 모습들 있죠. 이해훈은 저거 뭐 연설하고 있고. 그게 뭐냐 하면은, 이해훈이, 왜 그때, 그러면은,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하고, 탄핵에 왜 반대하고, 이재명을 오히려, 그 탄핵, 그 전에, 탄핵 그 남발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거 하니까는, 이해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내가 잘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국민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 윤석열은 내란 일으켰어요. 이재명은 내란이라니요. 아이고, 이재명 대통령 훌륭하신 분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분위기에 휩쓸렸다. 그런데 아예 탄핵 반대하는 삭발까지 해라. 강요한 정언이 나왔다. 그럼 분위기에 휩쓸린 게 아니죠. 자, 이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중에서 중성동을 당원협의회장이었는데 이해원이 바로 직전까지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이었는데 1월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중 전국 최초로 탄핵 반대 삭발식을 주도했다. 전국에서 253개 지역구 중에서 최초로 앞장서가지고 먼저 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윤석열 탄핵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해훈 해명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자, 중성동을 당원협의회가 1월 17일 저 장면입니다. 서울 중앙우체국 앞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집회를 열었는데 이것을 이제 이해훈이 다 주도를 한 것이죠. 당시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지 이틀이 된 때로 탄핵 반대 열기가 막 물어있던 시기였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당긴다고 중성동을 당협 소속 시의원, 구의원 4명이 탄핵에 반대하면서 삭발을 감행을 했습니다. 저 4명이 시의원, 구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중구성동을 소속의 시의원, 구의원 4명을 삭발을 했죠. 탄핵 반대해. 탄핵하면 안 돼. 이해원은 삭발에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마이크를 들고 연단에 올라서 삭발할 때 막 탄핵 반대 그거를 막 외칩니다. 저때. 그리고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훈 그 명의 현수막 앞에 모여서 사진도 막 찍고 그리고 이 집회가 국민의힘 당협 차원의 첫 탄핵 반대 집회였다. 그거를 이해훈이 이끌었다.
삭발까지 하라고 했다. 그 다음에 반탄 집회, 탄핵의 반탄 집회가 전국으로 막 번지는 그 시발점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 삭발을 한 의원 중에 한 기초의원이 중앙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훈이 삭발을 먼저 제안을 했다. 사실상 강요 분위기로 흘렀다. 이해훈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음번에 책임지고 공천을 주겠다는 식이었다. 머리를 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공천 주겠다고 하니까 공천 또 받아야죠. 기초의원들이니까. 기초강력위원이 같이 있습니다. 성동구 중구위원하고 서울시의원. 자, 당협위원장이 공천권을 완전히 쥐고 있다는 건 이번에 강선우 그 녹음 파일에도 나왔죠. 김경 그 서울시의원 공천권 1억짜리 공천 헌금 의혹이 지금 있죠. 마찬가지로 이해원이 저 사람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삭발하면은 또 공천권 줄게, 또 공천시켜 줄게,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 말 듣고 삭발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삭발에 참여하지 않은 기초위원도 당협위원장인 이해훈이 삭발식에 앞장섰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당협 관계자가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매번 강성 주장을 폈던 이해훈이 이재명 정부로 간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이해훈은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도 참석을 했다. 강성 집회죠. 그런 사람이 분위기에 휩쓸려 탄핵을 반대했다고 말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훈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삭발 강요를 했다. 공천 줄 테니 삭발해라고 했다고 한 데 대해서 이것을 이제 그 부인을 하면서 이해훈 후보자 척 인사 이렇게 돼 있네요. 본인이 아니고. 이해훈이 주도했다면 왜 본인은 삭발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 주도했으면 왜 자기는 안 했을까? 그건 더 나쁘죠. 더 나쁜 거죠. 다른 사람에게만 공천권을 무기로 삭발해라. 그리고 자기는 안 했으면 그건 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재명에게 그렇게 자기가 업소를 하는 거죠. 장관을 주겠다고 하니까는 과거에는 왜 그랬어? 그러니까는 제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잘못 판단을. 그런데 분위기에 휩쓸린 정도가 아니고 제일 처음에 주도를 했다. 심지어 삭발까지 전국 최초로 하라고 했다. 다 시켰다. 공천권을 미끼로.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게 과연 이재명이 무슨 실용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용입니까? 위장 통합하는데 이게 통합입니까?